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2부 뉴스 김대호 PD.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재밌는 정치권 소식, 특히 직접 현장을 취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바빠? 서둘러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달아야 될지 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그런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약간 이쪽 현장에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과 함께 반대로 유튜버로서 바라보고 있는 대형 유튜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누구나 처음에는 다 미약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약하게 시작할 때 그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성장하는 사람과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주저앉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남들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또는 싸움을 붙인다거나 또는 뭐 그런 좀 천박한 어떤 주제를 끌고 와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얼마 못 가더라고요. 당장에는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 김대호 PD가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은 정말 건강한 어떤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우리 김대호 PD 응원하고 계세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우니까 네. 얼른 진행해보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원래 오늘은 다른 주제들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이니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당대회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 전당대회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전당대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그리고 몇몇 보좌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전당대회라는 데가 그래요. 보면 사실 그 모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뭐 그동안 뭐 좀 약간 그 막 뒤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전면에 다 그 무대 위에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해요. 네. 시끌벅적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잔치집 같은 분위기여야 하는데 가끔은 잔치집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잔치집도 항상 잔치집은 아니야. 어느 집이든 가봐요. 잔치집에서 꼭 싸운다. 아니, 못 봤어? 아니, 저기 시골에 가봐요. 그럼 잔치집에서 꼭 낮추면 막 좋게 막, 뭐, 왁자지껄하게 떠들다가 꼭 큰 소리 난다? 아, 어느 테이블에서 꼭 그런 일들이 그렇죠. 특히 시골에 가봐요. 그러면 저기서 어딘가에서 막 갑자기 큰 소리 나고 와장창 나고 막,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글쎄 좀 와장창 거리는, 그런 무당탕탕 거리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김대호 PD가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부글부글 끓는 진짜 이유 전당대회 비하인드입니다.
자, 전당대회 비하인드. 자, 최고위원 후보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뭐 얼마 전에 모 어떤 정치평론가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뭐 누구누구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부글부글 끓기는 끓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쪽에서는 다들 아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이제 한 후보가 나와서 지금 2명 빼고는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네.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사진도 몇 장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땐 그랬어요. 네. 2명 빼고 다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한 게 했는데 네. 실은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잠시 언뜻 네.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상황이 이러면 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도 보면은 글쎄 뭐 그 정치평론가 말하려니 좀 그러네. 예, 박원석 씨가 한 얘기하고는 조금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방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부글부글 끓는다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제 아우 더워라. 나 최고위원 정봉주 후보가 이제 얘기했던 거고 네. 이제 박원석 후보가 안 그래 후보라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모 후보에 대해서 이제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뒷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슈가 많이 돼갖고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짝 이야기 한번 같이 녹여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왜 끓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짚어보자면 네. 사실 지금 뭐 1명, 2명이 뭐 빼고는 다 끓는다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오호.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당대가 빨리 끝났으면 싶을 정도로 전당대회가 빨리 끝났어요. 아니 이제 막판인데 왜?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하.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사진들을 몇 장 준비를 좀 추가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준비한 사진. 어이구야, 이게 뭡니까? 이 강선우 후보네요. 강선우 의원님, 뭐야, 이 양반.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현희 의원하고 네. 김병주 의원 건을 보여드렸는데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도 이런 팩트체크 이래가지고 또 뿌렸어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서 되게 열받았네. 내용 보니까. 조금 시기는 되는 제가 한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진을 모아온 거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표가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지금 꼴찌예요. 네. 그래서 연설에서도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강선우 의원조차도 이상한 공격들을 받고 있다. 아니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처졌어요. 지금 8위이기는 한데 7위 민영배 의원하고도 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광주 전남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표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은 1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가 좀 많이 적게 나왔는데 근데 그런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마타도들이 많이 던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사진 보시면 반대로 8위에 대한 공격도 이렇게 심한데 1위가 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어떤지 한번 1위도 있어요? 김민석 후보? 1위는 뭐, 자, 이재명 대표의 뭐 지원을 받아서 1위 하고 있다는 김민석 후보도, 아이고야. 야, 이거는 강선우 의원께 한 옆에 있고, 그게 김민석 후보께 있는데, 사실무근 가짜뉴스, 야,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선 후보가 주로 받는 공격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사회를 많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강선우다.
라고 누가 이런 자꾸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게 크죠. 아하.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에 대해서 그거를 만들어주자라고 한 게 김민석이다. 근데 김민석 후보 의원님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예. 누가 자꾸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요겁니다. 네. 김민석 후보에 대해 내각제파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자 했다라는 가짜뉴스가 저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누가 퍼뜨리고 다니나요? 네. 이야, 이게- 대단하다. 이게 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방송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뚫어야 할 큰 산이 교섭단체로서 돼야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렇죠.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과 이게 긴밀하게 이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좀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언제부터 김민석 의원이 내가 이거 다 찬성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한 번도 제가 네. 김민석 의원이 조국혁신당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도 아직 정확하게 피력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이거를 찬성을 주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면 이건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김민석 의원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안 친해요. 아, 그래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몰랐네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건 제가 몰랐네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김민석 의원이 사실은 NL계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NL계 이제 민족해방계열 사람인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MD계라 그래서 그 산호맹 계열이에요. 그 산호맹 계열이 제일 미워했던 데가 사실 NL계였어요. 정말 죽자고 싸웠던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 안 그러면 뭐 지금은 사라졌겠으나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을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각제 부분인데요. 내각제 반대 대학생 때 그 내각제 반대 제일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이 김민석이에요. 그 몰랐죠? 네. 자, 사실 그 NL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 말하는 조국혁신당 쪽 이런 사람들이나 PD 계열 이쪽 사람들은 아예 정권을 다 잡아뜨리고 처음부터 재헌의회를 다시 만들자, 민중민주의회를 만들자는 개념이었고 NL계는 대통령 직선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각제라는 개념은 어쨌든 운동권에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각제라고 팔하고 몰리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기분 받으시 되게 나쁠 거야. 자기는 내각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갖고 왔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잘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러한 무수한 공격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또 다음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예.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네.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전현희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입니다. 전현희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을 지금 보니까 신천지라고 몰고 가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 공통점으로 신천지로 약간 두 분 다 몰리고 있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이 해바라기 여기 달고 그렇죠. 다니시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과 당원들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다녔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천지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신호 표식이다.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저도 조금 이해 안 가는 김병주 의원님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군대에 할애하셨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신천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저렇게 묶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의원분들 본인들한테는 저렇게 몰리는 게 굉장히 자존심에 타격이 크죠, 이미지적으로. 근데 그 수위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이런 정도였다가 점점 커지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데 지금 누가 공격들을 받고 있나 보면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님이 아마 그 김혜경 여사 법화 관련해서 예. 공익제보자는 전현희 의원님의 역할이 아니고 전현희 의원님은 권위위원장인데 시기가 갔다 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할 만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검찰 탄핵 때 아마 상임위 때문에 이래해서 못 났을 거다. 근데 며칠 전에도 글이 올라왔더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법안 발의당 상임위에서 준비하는 이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쭉 올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그렇지요.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쵸. 야, 지금 보니까 1위 김민석, 그다음에 꼴찌 강선우, 그다음에 지금 뭐 아마 제가 플레이오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2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다 지금 다 공격을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뭐 별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은 뭐 괜찮나요? 민영배 의원님은 따로 그런 걸 안 올리시긴 했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아니 검찰개혁 TF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난번에 뭐 사찰해갖고 3,000명 통신조회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 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 지금 민영배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세요. 정말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뭐 아시는 분은 뭐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을 원래 자기들도 이게 계좌란데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주가 조작이라 결론을 내려놓고서 갑자기 결론을 뒤집은 거다라는 그런 증거물을 딱 가지고 와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와 우리 민영배 의원이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직접 올리신 건데 근데도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최고위원회 뭐 순위 성적을 다 떠나서 이러한 자꾸 악의적인 공격들 그리고 확인도 되지 않은 공격들이 사실 모든 최고위원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작용되어 있다. 아하.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아, 그러네. 네.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히 이제. 이 더운 날.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지금 계속 바뀌어요. 네. 1, 2위 바뀌고, 지금 3, 4, 5위는 계속 바뀌어요, 지금. 네. 오늘도 보니까 3, 4, 5위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 뭐 그런 날들 지내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다 대고, 야, 뭐라고? 이런 가짜 뉴스가 떠들면 빡 돌겠네. 빡 돌겠네. 말 그대로 빡 돌겠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체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사람들이 지금 1등이니까 잘하고 있겠지. 지금 8등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그치. 8등이니까 포기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자신이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커리어나 쌓아온 거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닿을 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정작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공격들이 나다니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 공격들을 안 게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야. 하나 이야기 나오는 건 알아가고 대응을 할까 말까 하다가 했더니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어허. 그래서 지금 또 막 캐치를 하고 계세요. 야, 내가 그런 이야기가 떠든다고? 아니, 그러면 그 한동훈처럼 고소고발 좀 하라 그러시지. 고소고발을 왜 안 하신대? 예? 고소고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몇 분은 너무 심각한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다. 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신천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고를 끝까지 진행하시는 봐야겠지만 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느껴지고 본인의 그 여태까지 쌓아온 거에 대한 그걸 무너뜨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부인당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내각제하고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내각제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더 피가 확 거꾸로 솟겠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시잖아요. 네. 예, 정봉주 의원 빼놓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정봉주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금 누적 투표는 보니까 여전히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경기도와 대전 경선에서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위를 김병주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지난주까지 누적 투표가 6위였는데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오랜 친구라던 박원석으로부터 한마디 들어가지고 야 진짜 친구가 왼수다. 야, 이게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 좀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선생님이 이걸 여쭤보실까봐 아하.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또 홍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선 때 또 함께한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또 실드 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배님 어제 방송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보는 점은 그런 점들이 있어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공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에 걱정하던 면분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설화라고 하죠. 예, 설화. 예. 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저기 말을 그 좀 사단이 나는 그런 상황 말씀인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리 좀 이 사람은 떨어뜨려서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이 정봉주를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응도 지금 안 그렇죠.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조금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제가 됐었던 화제의 발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100%를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냐면 엊그제 이틀 전인 8월 9일에도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이번에 또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말을 자꾸 뒤집더라고. 네. 정몽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랑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오가는 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전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랑 이렇게 창당해갖고 신당 창당을 했을 그렇죠. 때 조홍천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는데 합류를 안 했을 때 그때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앞뒤 사족을 자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기사를 내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발언도 약간 앞뒤 사족이 잘린 채로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그 옆에 같이 출연하셨던 패널 분도 그 서모 씨. 예,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하셨던 분도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설탕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 이렇게 크게 비판하셨던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국민의힘 그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의 상향 그래서 방송에서 어떠한 스탠스로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보류하겠다는 적이 있어요. 장성철 그 패널 얘기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면에 그런 부분에서 보류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아니 정봉주 후보 캐릭터 성격상 바로 고소고발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솔직히 가까이서 느꼈을 때는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성격상 굉장히 뭔가 아니면 들이받을 것 같은 캐릭터에서 불안한 점들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의외였던 점은 또 한 가지 누군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의외로 중요한 순간에 눈치를 많이 보세요. 아. 내 성격상 폭발하는 대로 그냥 지를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북구 공천에서 취소됐을 때 제가 그런 점이 좀 놀랐다 그랬거든요. 저였으면은 약간 막 울고 불고 막 들어 눕고 삭발투자하고 그럴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마지막 대응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조금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고소는 하고 싶으나, 네. 예. 박원석 이놈 시키 이러고 싶으나, 예. 일단 좀
당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 안에서 들리는 소식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외부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렇지. 예. 당에서 모든 걸 즉각 대응해버리면 끊임없이 나오고 실제로 보고 있는 점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원석 의원이 거기에서 정치평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세네 곳 이상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기사를 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 그게 의도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즉각 해버리면 이게 볼거리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 대응을 하면은 이 얘기가 더 커져. 솔직히 그건 있어요. 여기서 정봉주가 한마디라도 하면은 이게 더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뭐 당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 중이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초쯤에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 정몽주 후보가.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후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직 하루 만에 야, 해명 안 하잖아 지금 봐봐 이러면서 사람을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되게 웃기는 게요. 네. 해명을 하면 했다고 뭐라 그러고 말을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해명하면 이렇게 해명했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명하면 저렇게 해명했다고 뭐라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물고 뜯는 사람, 뭐라고 하든지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말 들어서 누가 저를 뭐 장용진 나쁜 놈 이렇게 욕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럴 거 아니야. 저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야, 장용진 싸가지 없이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물고 뜯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새끼 내가, 내가 저 새끼 원래 나쁜 놈이니까 내가 그냥 아예 말을 안 할래. 그러잖아. 그러면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또 내가 말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왜 말을 애매하게 하느냐고 또 그럴 거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물고 늘어져. 특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하바리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네 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 아무렇게나 이제 사람이 규모가 작다고 하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짓이 하발이라는 거야, 이제. 하는 짓이 하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하바리 유튜버라 그러니까요. 하바리 유튜버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또 삐질라 그래, 또 왜.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좀 이상한 기류들이 많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유튜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하발이라서 알아요. 지금이 정치적 비수기예요, 사실은. 전당대회는 이 당원들 중심의 재미난 축제장이기 때문에 재미있는데 사실 정치 유튜버들은 비수기예요. 아하. 비수기. 선거 이후로는 비수기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지금 비수기라 하면 지금 아이템이 없다. 아이템이 없죠, 사실은. 왜냐면은 아이템이 전당대회가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채널에서 다루는 게 더 크고 작은 채널들이 줄을 이룰 수는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제 채널에 잘 많이 안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실이 존재해요. 지금 막 영상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벌써 정봉주 후보는 사퇴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막 벌써 얘기했다라고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컨텐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조작인데 그건?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안 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외에 아직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정봉주 후보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만 나온 상태인데 벌써 다른 채널들 가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열받아하고 정봉주 후보 나가라고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벌써? 네, 이게 조회수를 지금 다 얻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런 핫한 이슈에서는 큰 채널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 패널들을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사실 선배님처럼 컨텐츠를 하루에 4-5개 주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쌓아놓은 경험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김경수 지사 이야기 핫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준비해오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제 선배님 방송을 보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해도가 많이 낮아요. 정치 방송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무 잘 프로페셔널하게 풀어버려. 그러니까 그 주의 핫한 주제를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정봉주 후보가 됐든 전현희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채널들이 됐든 지금 정봉주 후보만 떨어뜨리자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후보도 나오고요. 막 여러 명 다 나와요. 근데 중점은 하나죠. 맞아. 어디는 보니까 저 누구냐 저 이현우도 떨어뜨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중점은 하나죠. 아, 김민석이라는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이 미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선거나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좀 그렇죠. 예, 지금 뭐 대책위원장 뭐 이런 거 한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별명이 직권플랜 본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실시되는 포지션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포지션을 김민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 맞춰놓고 그 외에는 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이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상한 가짜뉴스를 다 얘기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들이 열받은 게 사실상 누구냐면 막 이재명 대표님이 뭐 선거 개입으로 막 영향력 밀어줬다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최고위원 후보들 8명이 나 진짜 잘 나왔다라고 보는 게 그거에 대해 서운함을 잘 이야기 안 해요. 그 반대로 열받은 건 이겁니다. 반대로 본인들이 고소고발 준비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줄을 이뤄서 시청자 막 1000명 조회수 10만씩 찍어가면서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분탕질을 해서 그쵸.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막상 그 채널들은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고소고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들이 중점으로 이런 분위기 이슈를 몰아간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가 되겠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게 이제 확실히 경험치가 쌓이는 건데, 제가 지난번 2년 전 그 전당대회도 취재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갔었고, 대전, 광주, 전주,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이렇게 갔었어요. 그다음에 일단 경기 이제 일산도 갔었고, 그러니까 막 충북하고 충북하고 울산, 제주 여기만 안 갔거든요. 인천도 갔구나. 그랬는데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누구였냐면은 그때는 2, 3, 4 찍자. 3, 3, 4 찍자. 이런 식으로 3, 3, 7이라는 둥 1, 2, 3이라는 둥.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고 그랬는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가 떨어뜨리자고 하는 사람들 한 달 만에 다 불러가지고 딱 인터뷰하더라? 기가 차대? 그러니까 이거 오래 안 가. 그래요. 또 오래 안 가. 지금 여기서 누구 떨어뜨리는 애들 있죠? 자, 전당대회 끝나고 한 달만 지나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의원님 인터뷰해주세요 이럴걸? 신경 쓰지 마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논란의 이슈가 된 거는 정봉주 후보가 맞고 그거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래 봐왔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보고 저런 점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모든 후보가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피해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유튜버도 아니야. 공중파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김민석은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정봉주는 소외시키는 바람에 정봉주가 서운해한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 근데 가짜뉴스예요. 아시다시피. 자, 여러분 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젠카 초대석 위에는 정봉주 의원님, 밑에는 김민석 의원님 둘 다 나오셨습니다. 그죠? 나란히 나오셨어요. 보세요. 나오셨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은 초대하고 정봉주는 팽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봉주를 먼저 불렀어. 솔직히 하면.
이 젠카 라이브에 안 태운 분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걸 다 봤거든요.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랑 대립각세하고 싸우는 모습들 막 지금 언론사들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 근데 저 젠카 라이브에서 타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때 막 이렇게 막 언쟁하고 하고 그 사이에 끼어갖고 새우등 터지던 게 박진영 기억나십니까? 막 웃고 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웃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김민석 의원님에 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분위기가 좋아요. 사실상. 자,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모든 우리 그 출마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지지자들, 당원들, 또 우리 국민들을 끓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김대호 PD는 하발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규모가 작고 구독자가 작다고 하발이가 아니고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 꾸며서 그런 걸로 돈벌이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발인 거예요. 열심히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현장 뛰어다녀서 사람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궁금해하는 얘기들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1급수죠. 상급이죠. 예. 야,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형 유튜버들은 지금 대부분 약간 거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른 의원실들도 의식을 합니다. 자신들이 열받아가지고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채널들이 중심을 잃어갖고 자꾸 여기저기 전파하는데 뭔가 자꾸 급부상하면서 하고 있어. 이게 이상한 행태가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건가? 아, 공작 아니냐?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캠프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민주당 총선 경선이면 민주당 후보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어느 캠프라고 말을 못 했는데 막 상대 캠프의 후보의 캠프에서 카메라 들고 쳐들어왔어요.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막 불법적인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게 어떻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현역과 새로운 사람들 물갈이 약간 시즌이었잖아요. 엄청 치열했죠. 그런 거를 겪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은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팀 단위로 좀 조직적인 행태가 보인다. 그래서 저쪽 애들 아니냐, 이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규모가 이상합니다, 움직임이.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 날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 방송이 갑자기 중간에 뚝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채팅방이 폭파가 돼버렸어요. 선배님도요? 네, 방이 폭파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0명 가량 동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방이 폭파되는 바람에 동시 시청자 수가 800명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 일이 최근에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입수받은 정보 중에서 몇 개가 있었거든요. 민주진영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유명한 명꾼대들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다 최근 일이고 그리고 저 채널에도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를 다뤘더니 막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댓글들 어찌. 근데 이게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이 뭘 달잖아요. 그 사람을 딱 누르면 전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이 자꾸 저보고 구독 취소한다 그래가지고 구독도 안 해놓고서는 그래서 속상해갖고 막 봤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면 저 같은 유튜버 하바리들은 올라오는 채팅 댓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봐요 1년 넘게. 왜냐면 하발이 아니고 소규모.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기류가 있다. 제가 또 그런 눈치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쭉 보는데 벌써 몇몇 계정은 사라졌어요. 댓글 악플 불려놓고 쫙 도망갔다. 뭐 그중에 치고 빠졌네. 공통점이 나는 후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뽑아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랑 심지어 어떤 채널에는 정몽주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쉴드 치지 마세요. 아니, 나도 어제부터 걔 갑자기 정봉주 쉴드 치지 말래. 내가 뭐 쉴드 뭘 쳤다고. 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 정봉주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처음 제 채널은 제가 좀 약간 그래도 같이 하고 이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약간 불안해서 이럴 줄 알았다 사고 칠 줄 알았다 보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인정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뭔가 교묘하게 그 안에서 감정선을 자극해갖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 팀들이 있구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야, 그 공격 나한테는 반대로 내가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사회를 반대했대. 내가 신천지래. 내가 재파래. 그 작업들이 한 번씩 있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다. 돌아가면서 각각 아이템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조직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현재 뭔가 이상한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작업들이 끼어 있다라고 모두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럴 때는 잠깐 누군가는 스탑을 하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뭐 비판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언가 이상함이 감지가 되었다면 잠깐 스탑했다가 진짜 우리들끼리 있을 때 아까 선배님이 얘기한 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 사라진다 이러잖아요. 네, 다 금방 사라져요. 진짜 금방 사라져.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려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는 서영교 의원님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었어. 오, 폭탄방을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 대기실에 씹었거든. 근데 KTX 타고 부산에서 갔다 올라오는데 딱 마주친 거야. 야, 근데 서영교 의원님 참 대단하더라. 나를 보더니 왜 날 보고 그렇게 못좀 모서 안 때리냐! 그러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뒤로 잘 지내셨어. 그러면서 앉아봐. 나한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 얘기 좀 해봐봐. 이러는 거야. 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다른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그 고민정 의원 당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인데 얼마 뒤에 고밀정 이러고 다니더라고. 야, 난 정말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요 또 언제 그랬느냐에 바뀌니까 너무 또 우리 김도우 PD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 이 방송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다 봤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